우리 스스로가 좀 괜찮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꼭 그 왕관처럼 생겼대요. 생긴 것이.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요새 갑자기 생긴 줄 아는데 사실 오래됐어요. 코로나는 생긴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도 보면 보통 감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특별히 그동안에 발견됐던 감기하고는 좀 달라서 신종이라는 말이 붙어서 신종 코로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뭐 메르스나 사스처럼 조만간에 감기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잘 이겨내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 겁나게 무서운 괴질이 아니고 감기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아직 연구가 잘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감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기라고 해서 뭐 가볍거나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독감으로 감기 독감으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돌아가셔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뭐 한 2만 명이 독감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감도 뭐 대충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잘 관리해야 돼요. 독감 잘못 관리하면 반드시 폐렴으로 진행하잖아요. 폐렴으로 진행되면 돌아가시기 쉬워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지 간에 감기는 늘 조심해야 되고, 또 독감일 때는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찬 공기를 쐬거나 또 이렇게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이런 거는 뭐 우리 10번 말해도 뭐 더 10번을 읽어도 들어도 늘 또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게 위생 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좀 잘 하시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잘 한다고 하지만 손 씻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 하고 뭐 마스크 쓰고 이 정도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감기가 와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안 걸리는 사람은 보면 면역력이 좀 괜찮은 사람은 잘 안 걸려요. 또 걸렸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또 뭐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좋아지고 그럽니다. 한 달씩 가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내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조금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감기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면역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기 오면 무조건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력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감기 오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약 먹고 주사 맞고 병원에 가고,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약속이 있는데 가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콜록콜록 해야 되면은 상대방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약을 먹고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면역력으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면역력 이겨내려면은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먹고 영양가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잘 드시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하시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이고 좋은 뭐 영양소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반드시 감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면역력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면역력이 그러면 어떨 때 떨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날씨가 춥거나 옷을 가볍게 입거나 또 과도한 노동을 해서 몸에 기운이 빠져 있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것이 나한테 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지 털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좋은 커피 한 잔을 창가에서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도 하고, 또 햇빛을 좀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어요. 또 뭐 수다를 좀 떨면 뭐 좋아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끔 남 또 한 사람 또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좀 풀리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고 또 뭐 가끔 여성들은 그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한 바퀴 돌고서 아이 쇼핑도 하시고 또 기분 좋으면 하나 사시고 이렇게 해도 또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거 잘 생각하시고 그거 참 스트레스 오게 만드네. 괜찮아요. 또 저런 또 추임새가 좀 있어야 그래도.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런 거 좀 잘 연구하세요. 뭐 코미디 TV 프로그램을 보면 행복해지면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걸 알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과연 스트레스인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지내게 되니까 뭐 부딪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엄마의 메모장을 냉장고에다 탁 붙여놨는데 첫 번째 음식은 주는 대로 먹는다. 딱 써놨더라고요. 두 번째 물건 쓰면 즉각 쓰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세 번째 TV 끄라고 말하는 순간에 즉각 끈다. 네 번째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엄마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걸 돌아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지내면. 그런데 아이들은 스트레스 없겠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있을 건데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스트레스 없도록 하라고 그러면 참 어렵거든요. 좀 파장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어지간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파장이 있어요. 전구도 빛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인터넷에서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빛의 파장과 인체의 심리적 현상 뭐 좀 복잡하게 안 하더라도 빛에는 반드시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해요. 그 빛의 파장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또 빛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마음을 막 들뜨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자꾸 들떠. 자꾸 들뜨는 음악을 막 세게 틀어놓고 아이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어지간하면 432Hz 정도 그 이상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흔드는 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저 큰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음악이 시끄럽고 세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조용하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세게 음악을 틀어놓을까요? 커피 한 잔 먹고 얼른 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다음 손님 또 받지. 5,000원짜리 커피 파는데 그 손님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으면 장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먹고 얼른 가세요 그 말이에요. 그 음악을 들으면 얼른 갈 수밖에 없어요. 시끄러워서. 예. 그런데 집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야 너희들 조용히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자꾸 떠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사물의 모든 것들을 마음이 어떻게 하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고요한 마음이 나는가 이런 거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서 가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꾸미세요. 집에 오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 이렇게 해야 돼. 하루 종일 회사에서 형광등 불빛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은은해, 빛이. 그리고 잠이 잘 와. 소음이 별로 없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서 집에 들어오면 휴식한 기분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천정에도 밝은 빛이 있어. 여기저기 그냥 너무 밝으면은 잠도 안 오고 빛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면 스님 법문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법문 아니에요? 진짜 법문이지. 법문은 사람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법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해주는데 똑똑한 분들이 법문해달라고 그래. 아이고 진짜 법문을 하면 못 알아듣고 말이지.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적인 물질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하고 음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가공한 횟수가 많을수록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가공한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채소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데쳐서 그 다음에 또 더 맛있게 하려니까 또 한 번 더 데치고 또 말려놨다가 또 데치고 뭐 한 서너 번 데쳐버리면 아마 영양소 미네랄 다 어디 가버리고 없을 거예요. 그런 음식은 만날 많이 먹어봐야 영양소가 모자라. 어지간하면 가공한 횟수가 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뭔가 허기져. 이것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된 음식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네랄은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서해안 천일염 정도가 한 80개 정도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히말라야 산에서 옛날에 뭐 이렇게 히말라야 솔트라고 그래가지고 붉은색 소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소금 이런 건 뭐 어쨌든 미네랄이 한 80개 이상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화학 공장에서 만든 그야말로 화학적으로 만든 소금에는 5개나 6개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 아무리 많이 짜게 먹어도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더 짜게 먹고 더 짜게 먹고 이렇게 되는데 소금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것을 공부 안 하고서 맨날 건강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해? 맨날 몸 아픈데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불교 맨날 해봐야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도 잘 알아야 돼요.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먹은 음식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좀 연구 꼭 해야 되고 미네랄이나 이런 것을 늘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마스크 문제를 잠깐만 또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거의 생활화됐는데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굉장히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딱 날씨를 보니까 오늘 뭔가 뿌옇다. 그러면 무조건 마스크 쓰세요. 코로나 끝나더라도 미세먼지는 우리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폐가 약해진 사람은 감기가 왔을 때 폐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높은 분이든 젊은 분이든 할 거 없어요. 오늘 딱 보니까 미세먼지가 있다. 무조건 마스크 쓰세요. 그런데 마스크가 80 정도는 숨쉬기가 괜찮아요. 근데 94 정도 쓰면 숨쉬기가 답답해요. 그런데 또 좋다고 무조건 94를 쓸 필요는 없어요. 상태 봐가지고 오늘은 좀 높은 걸 쓰는 게 좋겠다. 오늘은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얘기를 했으니까 더 중요한 얘기는 산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산소 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보통 뭐 한 21% 정도의 산소 농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산소는 바닷물에서도 나오고 또 숲에 나무에서도 나옵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숲이 많이 망가지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지 않으면 산소가 모자라게 돼요. 우리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야 그래야 사실은 숲이 건강합니다. 숲이 건강해야 우리가 산소량이 충분해집니다. 그런데 산불이 자주 나고 그렇게 하면 산소량이 모자라지게 돼요. 산소량이 모자라지면 우리 인체가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9%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18% 정도가 우리 자동차 안에 산소 농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도 더러더러 공기를 순환시켜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치료가 음압감시를 해서 산소 치료를 했어요. 산소를 보충하는 일을 했습니다. 폐가 망가지면 산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지하 공간이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공기순환을 늘 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뭔지 모르게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좀 띵하네. 그러면 산소 농도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법당이라든지 기도하는 공간에서도 항상 공기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러면 박수도 좀 치지. 아이고. 내가 박수 받고 싶어서 박수 치라고 그러나. 아유. 박수 치면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박수 치라고 한 거예요. 손바닥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얼굴도 한번 문지르고. 자, 그런데 이 코로나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코로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코로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야 소용이 없어. 마음속에 코로나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성질 많이 내면 코로나 팍 올라갑니다. 욕심 많이 좀 부리면 코로나 지수가 올라가요. 또 생각이 모자라면 코로나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 이건 내 분수보다도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거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성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막 성내는 거, 이런 건 또 코로나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모르고 이거 막 그냥 하면 또 코로나 지수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에 대해서도 늘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성질 낼 일인가 아닌가, 성질을 10%만 내야 되는가, 한 80% 내야 되는 일인가, 이런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하자면 성질 내는 방법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살살 말로 해서 가르쳐서 성질 내야 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건 잘 분간하세요. 그거 잘 분간 못하고 그냥 화 좀 났다고 저번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좀 비싼 자동차를 막 발로 차대. 5천만 원 나온대 수리비가. 한 5천만 원이면 어떻게 할 게야. 그 월급 몇 년치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차주가 원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화내는 방법도 잘 해야 됩니다. 난 화내지 말라고 안 했어요. 화내야 될 땐 내야지. 화 안 내면 스트레스 쌓여.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이네. 동의되죠? 아니 또 스님이 또 화내라고 그랬다고 막 화내지 말고 내야 될 때와 안 낼 때를 구분하라고 말이에요. 안 내도 될 때 내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러지. 내야 될 때 안 내면 그건 또 어리석음이지. 내야 될 때는 내야 돼요.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걸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화를 내지 말아라고만 가르치면 나중에 우리 집에 큰일이 났는데도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내야 될 때는 내고 안 낼 때는 안 내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도 내야 될 때는 내고 안 낼 때는 안 내야지.
무조건 욕심내지 마라. 공부하는 욕심은 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한 욕심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아이들 탓할 게 없지 뭐. 내가 모르는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야? 그래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것과 더불어서 또 몸에 뭐 좋다 그러니까 면역력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이 먹어버려요. 과하게 너무 많이 자셔버리면 이건 또 면역력 떨어뜨립니다. 위장이 그거 소화시키려고 그냥 위장, 간장 애쓰다 보니까 또 탈나버려.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과하게 잡수면 안 되고, 또 운동도 뭐 좀 적당히 하면 좋겠구만. 중국에서 어떤 여성들이 스쿼시인가 뭐 그거 무릎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둘이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1000번을 해버렸대. 1000번. 우리 100번만 해도 운동이 충분한데 1000번을 해갖고 그날 저녁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갔다나 어쨌다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운동도 과하면 안 돼. 적당하게 하세요. 또 깨끗하게 하는 거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럼 뱃속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먹는 뭐에다가 뭐 살충제하고 뭐 락스를 풀어서 코로나를 잡은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얘기해가지고 인기가 팍 떨어졌다던데, 우리 뱃속에 락스를 넣을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고? 안 되잖아요. 에? 너무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에 해로운 균도 죽어버리지만 이로운 균도 다 죽어버려요. 이로운 균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해로운 균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내는 건 이로운 균인데, 적당하게 있어야지. 적당하게.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요. 애들이 저기 흙에서 흙장난도 하고 말이지 좀 놀고 이런 애들은 감기가 와도 적당히 하고 지나가는데, 흙 하나도 안 묻히고 그냥 너무 깨끗하게 키운 애들은 병 나면 병원에 가야 돼. 진짜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가 이런 얘기 했다니까.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요. 그래서 락스라든지 이런 거 너무 많이 쓰면은 내 화장실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락스가 그대로 건너가 가지고 저기 우리 저 하수도에 있는 세균들, 미생물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하수도에서 썩어줘야 되고 발효가 돼줘야 되고 바닷물로 갈 적에는 그래도 좀 적당하게 가야 되는데 안 썩은 채로 내려가 봐. 락스가 이게 큰일 나. 그러면은 썩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생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락스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얀마를 갔을 적에는 말이죠, 시내에 이렇게 또랑에 메기 뭐 미꾸라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시내인데 근데 세탁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락스를 쓰기 시작하더니만 요즘에는 시커먼 물만 지나가요. 이게 깨끗하게 하는 과보요. 너무 깨끗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비누칠 너무 많이 하고 샴푸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몸에 중금속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고생할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적당하게 물로 씻어도 괜찮으면 물로 씻으시고, 비누, 치약, 샴푸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치약 속에도 불소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 좋은 치약 쓰면은요 이빨도 빨리 상하고 또 달키가 또 더 잘 달아. 이런 거 좋은 거 너무 쓰지 마세요. 특히 가글 이런 거 몸에 나쁜 거 엄청 많아요. 그 전부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독이 들어갑니다. 이 독 빼내려면요 나중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이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식초를 쓰세요. 식초. 천연 식초는 비싸니까 마트에서 뭐 한 2,000원짜리 사는 식초 있죠? 그거 물에 좀 섞어가지고 척척척척 뿌리면요 끝내주는 그거 살균제예요. 예, 그건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어떤 영화에 그거 나와요. 괴질이 퍼지니까 자기 방문 앞에다가 식초를 통으로 부숴요. 병균이 못 들어오게. 그런 영화도 있어요. 식초는 굉장히 살균 효과가 커요. 그런데 인체에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 천연 항생제. 또 그다음에 우리 무슨 목초액 이런 거 물 섞어서 쓰면요 병균 다 죽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연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차제 전화기 얘기도 좀 할게요. 전화기 너무 빠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전화기 빠른 거 영화 한 편 다운받은데 그동안의 전화기는 한 1분이나 3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좋은 전화기는 10초, 어떤 건 3초만 영화 한 편을 다 다운받아요. 이런 전화기는요, 죄송하지만 전자파가 어마어마합니다. 뇌가 좀 약하다. 난 나중에 치매라든지 또는 뭐 좀 뇌졸중 뭐 이런 걸로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전화기를 귀에다 가까이 대지 마세요. 좀 떨어뜨려서 쓰세요. 스피커폰으로 쓰든지. 이 전자파가 뇌파에 그냥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줘요. 예, 다 실험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과학자들이 다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특히 5G 전화기, 그 다음에 5G 잘 터지게 하려고 우리 셀룰러 타워 여기저기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 타워가 가까이 있는 데는 잠이 잘 안 와요. 잠자도 막 시끄러워. 뭔가 파장이 안 좋아. 깊은 잠이 안 들어. 이거 다 전화기 통신 그 전자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또 허라 말하라 그러면 또 KT, SKT에서 또 전화 올지 모르니까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어떤 아파트에서는 5G 셀룰러 송신 타워를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철거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대보면은 4G하고 5G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60 기가헤르츠인가 이것은 우리 눈을 막 녹게 해요. 계란 후라이가 막 만들어져 버려요. 얼마나 센 전자파가 오는지. 그런 것이 우리 인체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온라인 수업 하느라고 어떤 애들은 컴퓨터로 안 하고 지금 막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든지 전자파 이런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거 좀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거 빠른 것일수록 그만큼 몸에는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사는 삶이 그렇게 빠른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당한 거 쓰세요. 괜찮습니다. 적당한 전화기 써도 우리 전화 다 하고 안부 다 전해요. 안부를 안 묻는 것이 문제지 빨리 물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또 전화기 좋은 거 쓴다고 전화 자주 하나? 그렇지도 않아. 어쨌든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5G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결론 좀 내릴게요. 실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제일로 문제는 뭐냐면 공포심이에요. 무섭잖아요, 코로나가. 공포심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공포심을 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폐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포심 갖지 마세요. 갖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200여 분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미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셨거나 누워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이미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독감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괜찮고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어지간하면 밀집된 데는 좀 조심하시고 적당하게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음의 공포가 두려워가지고 저 사람이 가까이 오면 혹시 코로나가 오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내 명력이 떨어져요. 내 마음이 쫄아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심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하고, 제일로 중요한 건 자애심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혹시라도 뭔가를 얘기해 줄 일이 있더라도 고운 말로 하고 자비롭게 하고 웃으면서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무슨 범죄를 당장 저지른 사람처럼 막 하고 그러면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서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특히 그러면 안 돼요. 자애심을 가지고 항상 해야 된다. 면역력은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런 걸 늘 생각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미소를 착 지으면 면역력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활동을 적당하게 이렇게 잘 해주세요.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특히 조계사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진짜 좋네. 절에 빨리빨리 등도달로 나오셔야 되고
초파일 봉사도 해야 되고 지금 등맨 들고 봉사해야 되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초파일 당일날 우리가 사람들 많이 오면은 이것도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봉사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요새 선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뭐 정치니 사상이니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옳고 저쪽에서 보면 저기가 옳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그런 건 좀 적당히 해주세요. 누가 하든지. 그래서 부처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자애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기르는 거 이것이 최고의 면역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좀 내가 좀 힘들다 오늘 그러면은 조용히 법당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미소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거나 부처님 명호를 조용히 이렇게 소리내서 살짝 부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늘 가까이 하면 코로나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고요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사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또 등도 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수행하고 또 공부하는 이 공덕으로 코로나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요. 하여튼 힘내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상한 나라로 이렇게 지금 알려졌잖아요. 한국에는 외국에는 그냥 코로나가 알려지자마자 사재기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조금 그런 현상이 있긴 했지만 곧 안정되고 서로를 도와주고 마스크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기부금을 또 보내기도 하고 뭐 아주 참 모범적으로 우리가 잘했어요. 제가 있는 조그마한 절에도 면사무소에서 법회 못하고 그러니까 그 보조금 좀 받아가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면 직원한테 우리 사찰에는 본래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부금 아껴서 다른 사람들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써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면사무소 직원이 그냥 말을 못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근데 또 제 얘기 듣고 여러분 전부 또 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그걸 내 저축하고 그러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금이 더 커요.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시장에 가서 쓰시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들 부지런히 사시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특수하게 잘난 척 한 거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은 받아서 잘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부하실 수 있는데 어지간한 분들은 받으셔서 잘 써야 됩니다. 3개월 내에 써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고 이런 것은 그 지역 경제를 살리라고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정부 시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해서 이렇게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스스로도 또 지금 당장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쓰셔서 생활 필수품들 특히 식료품 이런 것은 잘 많이 사셔서 우리 가족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약사 열애경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약사 열애경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약사 부처님께서 우리의 병고를 다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신다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사 열애 부처님 몇 번 좀 부르고 이제 오늘 법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장하시고요. 나무 동방세계 12대원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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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약사열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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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볼 약사열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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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대원 접근기에 일편비신무공결 본부전도병근신 불의 약사재난멸 고아일심 김영정네. 네,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